좋아지게 하는 약이 있고 비만 좋아지게 하는 약이 있는데 어떤 건 폐와 비를 함께 좋아지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병도 있고 소화도 안 되고 비어가 있을 때는 그 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을 연구할 적에 그걸 알을 필요가 있어요. 아, 이건 폐에도 좋은 약, 예를 들어 비에도 좋은 약이다. 이건 폐에만 들어간다. 이것은 소화에만 관계된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폐만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약을 쓰고 두 개가 문제되면 이 약을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약을 제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는 어떤 약은 성질이 어떻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음 부족. 신음 부족이라는 건 콩팥에 이제 그 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간양, 음이 부족하면 양이 떠요. 간양상인 신음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간양상도 낫습니다. 이게 원인이 있어요. 자, 이것이 나빠서 요 병이 일어났을 때 A가 나빠서 B라는 병이 일어났으면 A를 치료해버리면 B는 저절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 놓을 때도 여기 있어요. 아프다. 그러면 한 곳만 아플 때도 있지만 여러 곳이 아플 때 있어요. 근데 여러 곳이 아픈데 제일 아픈 것만 느낍니다. 자, 팔이 아프다. 그랬을 적에 원래 여기가 먼저 아팠어요. 근데 치료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아픈 자리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여기도 아프고 그러면 여기도 아프다 보니까 여기다 치료했어. 그러면 여기 금방 나섰어. 나섰다가 도로 아파. 왜? 원인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아플 때는 원인이 어디냐를 찾아서 그 근원을 치료해버려야 돼요. 여기는 놔두고 요걸 치료해버리면 이건 저절로 다 나서요. 그게 기술이야. 어디가 원인이냐? 여기가 원인이냐 여기가 원인이냐. 여기가 다 팔이 다 아픈데 여기가 원인이냐면 여기만 제대로 치료해서 나서면 팔이 다 나서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데 원인이 여기인데 여기도 아프다니까 여기 침 놓고 여기 침 놓고 하면 빼는 순간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도로 아파. 원인은 있으니까. 그래서 원인 치료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까 신음 부족으로 일어났으면 신음을 부족을 치료하면 다른 거 그냥 다 낫게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물의 독성 조금씩 간단해서 넘기겠습니다. 독성 아까 독에 대한 말을 했는데 모든 어떤 물질은 편성이라고 해서 다른 한쪽으로 사이드 이펙트라는 뜻이 되죠. 편성,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독입니다. 제대로 작용하는 거 말고 다른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독이 되는 거죠. 해로운 거니까. 이런 독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독성도 사이드 이펙트로 부작용으로 나타나면 독성이지만 그 독성을 잘 이용하면 보약이 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개 우리가 독성이라는 건 편성을 치료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 그러니까 맨 밑에 보면 일반적으로 독은 일정한 독성 혹은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가리키는데 부적당하게 사용할 때는 독이 되고 중독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나 독에 함축된 의미는 더 이상 간과는 되는 각 약물의 독성 유무와 강약을 인식하고 병증 치료에 이독 공독, 그러니까 적당한 약을 쓰면 다른 독물질 가지고 그 다른 독물질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녹두나 아니면 또는 감초, 흑두, 감두탕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이것도 독성 물질이거든요. 녹두는 독성이 있지만 우리가 먹으면 독성이 없습니다. 어떤 생물이 먹으면 독을 일으켜요.
근데 녹두는 다른 물질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약을 먹는다고 보약을 먹어도 다 분해해버려. 근데 문제는 우리 몸속에 나쁜 물질이 있을 때는 이걸 먹어야 나쁜 물질을 분해해서 좋아지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독 공독이라고 해요. 우리 몸속에 나쁜 독이 있을 때는 같은 독물질 사용해서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뱀의 독이 저한테 물렸어. 그러면 그걸 분해하는 해독제도 독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낫게 되는 것입니다. 독으로 창독을 치료하고 독은 모세혈관 확장을 이용해서 화제시킬 수도 있고 아까 그런 얘기입니다. 잘 이용하면 보약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사액이 되고 그런 거지. 부자가 나쁘다 모르는 사람은 부자 독성이니까 큰일 나고 부자를 한약에서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막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먹으면 죽는 것을 어떻게 약에 사용하냐 그러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고 조금 사용하면 오히려 좋게 되고 보약이 되고 많이 사용하면 나쁘게 되니까 그 양에 따라 다른 거지 사용을 얼마나 하느냐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더 조금 사용해야 되고 같은 양이라도 건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몸집이 작고 힘이 약하고 그런 사람은 더 조금 넣어야 돼. 몸집이 크고 기운이 있는 사람은 약간 좀 많이 먹어도 괜찮고 체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짓는 약의 양이 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건강식물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끝낼까 합니다. 상호작용이란 약물 사이에 다 좋다고 그래서 다 섞어서 한꺼번에 삶아서 먹으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넣어야 될 게 있고 같이 안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단행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로만. 예를 들어서 막 기침을 해. 근데 막 열이 나. 그럴 때는 황금만 딱 달여서 마시면 좋습니다. 그렇게도 해요. 그걸 단행이라고 해요. 여러 약을 섞어서 할 때도 있고 약 하나만 다려 먹을 때도 있고 아까 그 녹두를 하나 다려 먹는 건 단행입니다. 감초하고 흑두 검은 콩을 다려 먹는 것은 두 가지를 하는 것이죠. 단행이란 그 뜻이고 상수란 말은 효능이 유사한 것은 같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석고, 지무는 다 열을 내려. 그러니까 석고도 넣고 지무도 같이 넣어요. 대왕과 망초도 대왕하고 망초는 아래로 내려가게 말하자면 딱딱한 것을 무르게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변비 같은 데 써요. 그래서 대왕하고 망초를 같이 씁니다. 이런 걸 상수라고 해요. 상수. 그러니까 서로 같이 섞어서 쓸 것도 있고 서로 섞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구별해야 돼요. 만약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섞으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아까 이제 상수라는 것은 이게 서로 상자니까 서로 섞는다. 비슷한 것끼리 섞는 것입니다. 그걸 상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상사가 있어요. 상사는 똑같은 서로 상자 쓰면서 요걸 쓰는데 성능과 효능이 유사한 약물을 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는 주약으로 하고 하나는 보조약으로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할 때는 복력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환기를 조금 써주고 그러면 조금 써준 환기가 복력의 작용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작용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약할 때 10개 약을 섞는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섞는 이유가 그 하나의 성분을 하나로 쓰면 10밖에 안 되지만 다른 걸 쓰면 이게 20으로 돼요. 효과가. 네, 그래서 상사 서로 작용을 잘하게 해주는 그런 약기를 같이 씁니다. 황금과 대왕을 배합하면 대왕은 황금의 작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황금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대왕을 조금 넣어주면 그 작용이 더 강화된다 그 소리입니다. 상의, 상의라는 건 의는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네,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상의, 한 가지 약물의 독성 반응이나 부작용이 다른 약물에 의해서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바나 남성의 독성이 생강에 의해 감소되거나, 그러니까 바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기 글쎄 가래가 많이 있을 때는 바나를 써요. 가래를 사귀는 거거든. 남성 같은 것도. 근데 이게 독이 있습니다. 이게 독성이 있어요. 독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쓰면 독이 생길 수가 있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여기에다가 생강을 같이 씁니다. 생강. 우리 먹는 생강, 김치담을 써서는 생강을 넣으면 이 독성이 감소돼요. 그래서 원래 바나를 넣을 때 생강을 넣긴 넣지만 바나를 할 적에 생강물하고 같이 버무려요. 남성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걸 강바나라고 해서 그렇게 팝니다. 약을 칠 때도 바나를 넣을 때는 반드시 생강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같이 넣는 것은 감초, 생강, 대추. 이것을 되게 같이 넣잖아요. 약방에 감초, 생강, 대추는 약 칠 때마다 같이 넣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감초도 어떤 독성을 감소시킨다고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잘 조화 안 되는 걸 조화되게 만들어. 생강도 이같이 독성 있는 것을 싹 없애줘. 대추는 단맛으로 쓰고 뭐 시고 한 것을 잘 조화시켜서 맛도 좋고 그 다음에 작용도 잘하게 만들어. 그래서 대개 감초, 생강, 대추는 어떤 약을 칠 때 거의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쇠. 네. 상쇠는 원래 이렇게 쓴 글자가 살자입니다. 살이라고 들리나요? 줄이 살. 그런데 이제 없앤다는 뜻으로는 쇠라고 읽습니다. 같은 뜻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상쇠로 읽어야 되고 한 가지 독성 반응이나 부작용이 다른 물질에 의해서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걸 상쇠. 아까 바나하고 남성의 생강을 섞으면 독성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이제 상쇠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 어떤 것은 너무 상쇄되니까 같이 써야 될 것이 있고 안 써야 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회와 상쇄는 어떻게 보면 이게 뜻이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배우관계 두 가지 표현은 하나입니다. 같은 것이라 그럽니다. 상쇄나 상회나 그러니까 뭐 말이 다른 거지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 상오. 상오라는 건 이게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오라고 읽습니다. 상오. 이것은 두 약물을 배합하면 한 가지 약물이 다른 약물의 효능을 저해하거나 아주 약효를 없애버려요. 나쁘게 만들어. 그래서 아까 보약을 먹을 때 녹두를 먹지 말자. 녹두를 먹지 마시고 뭉도 먹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녹두는 다른 보약의 성분을 부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상우, 녹두를 안 먹는 거예요. 녹두를 먹으면 안 돼요. 무는 왜 안 먹냐? 무는 특히 인삼이나 홍삼이나 숙지환이나 이게 비싸고 아주 중요한 약들인데
요것들의 작용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삼 많이 넣고 막 가렸는데 물을 먹어버리면 효과 없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인삼 먹으면 효과 없어진다. 인삼 요새는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인삼 숙주가 굉장히 부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구경도 못할 그런 약재였습니다. 요새는 이제 많지만은 그래서 물을 먹으면 그런 귀한 약재의 성질이 변해버리니까 물을 먹지 마라. 이게 그래서 무 먹지 마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무 먹으면 뭐 어떤 독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요것의 효능을 감소시키니까. 자, 거기 있죠. 인삼은 나복자. 나복자는 무씨를 나복자라고 합니다. 무씨나 무나 무씨. 무씨를 약으로 씁니다. 이걸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인삼을 제주에서 먹으려고 할 때는 무를 먹지 않던가 무씨를 넣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복자가 무가 인삼의 보기작용을 현저히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삼 안 넣은 거나 똑같잖아요. 비싼데,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데. 상반은 서로 반대준다. 그 소리입니다. 상반. 두 가지 약물을 배합하면 독성 반응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섞으면 부작용이 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더구나 안 섞어야지. 섞어서 좋은 작용이 없어지는 것보다 섞어가지고 부작용이 나는 것이 더 큰 일이지, 이것은. 이건 많이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18반 19조유라고 해서 배우 금기, 절대 섞어서는 안 되는 약이 있습니다. 이건 배우 금기라고 합니다. 맨 밑에 배우라는 것은 서로 섞는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 배우 금기. 배우 금기라고 그랬죠? 배용해서는 안 된다. 같이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게 52페이지에 있습니다. 19가지를 섞어서는 안 되고, 서로. 또 18가지는 좌우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상반하니까. 상반이나 상호나 같은 것입니다. 상반은 효과를 없애버리는 거고, 상외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나쁜 거예요. 19일 예를 들어서 유황하고 박초는 절대로 섞어서 쓰면 안 됩니다. 유황을 넣을 때 박초를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수은을 넣을 적에 비상을 넣으면 안 됩니다. 다 독약들입니다. 수은, 비상 독약이죠. 비상 먹고 목숨 끊고 또 비상 먹죠. 비속. 낭독도 이게 독이야. 낭독이 밀타성. 파두의 견우자. 파두 이런 것까지는 독성인데 견우자는 약팔꽃 씨를 견우자라고 합니다. 또 독성이 있어요. 정향의 울금. 정향도 있고 울금도 독성이 있지만 이것은 독성이 약하기 때문에 약에 좀 많이 씁니다. 그러나 정향하고 울금은 같이 쓰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천호초하고 소각하고. 그러니까 천호초는 이걸 천호초를 아까 얘기한 우리가 부자 천호나 초의 부자 종류에 속합니다. 굉장히 독성이 있습니다. 뭘 먹으면 달에서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조금 먹으면 이제 좋은 거죠. 서각 물속 꿀하고 같이 넣으면 안 된다고 소리입니다. 거기에 주로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어쨌든 모르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요. 혹시라도 넣으면 안 되니까. 아초, 삼능. 관계는 우리 이걸 관계를 계피, 육계를 관계라고 합니다. 계피가루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와 석지, 인삼과 오령지. 인삼하고 오령지는 다람쥐 똥이 오령지입니다. 오령지. 다람쥐 똥도 약이 써요.
쥐똥이 쥐똥. 다람쥐니까 뭐 쥐니까. 그러나 이런 쥐가 아니고 다람쥐똥으로 이야기 씁니다. 18번 감초하고 감수. 감초는 보통 쓴다고 그랬는데 감수하고는 같이 써서 안 됩니다. 대극하고 원화, 오두하고 폐모 뭐 이런 것들, 과루, 반화, 백념, 백급, 여로 이런 거 하고 인삼, 사삼, 단삼, 현삼, 삼자 들어간 것은 비슷한데 그게 이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죠. 인삼이 제일 좋은 거고 사삼, 단삼, 현삼, 세신, 작약 요거하고는 같이 써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이 있어요. 이건 절대로 같이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식품과 함께 먹지 않아야 하는 것. 같이 먹지 않아야 할 것. 어떻게 보면 같이 먹어야 할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먹지 않아야 할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약 복용할 때 뭘 먹지 마라 이게 써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상사는 대파, 총, 큰 대파 있죠? 그거하고 같이 쓰면 안 되고, 지황과 하수호는 파와 마늘과 무와 같이 써서는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아까 무를 보약 먹는데 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왜? 보약 속에는 숙지황, 하수호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 인삼도 들어가고. 그래서 무는 숙지황과 하수호와 인삼 같은 것을 부셔버립니다. 약효를. 그래서 기피해. 섞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같이 먹어서는. 박하는 식초를, 별갑은 비름나무를, 별갑은 거북이 그 자라 등껍질을 별갑이라고 하는데, 자라 등껍질도 이게 약에 씁니다. 그럴 때 비름나무 그런 거 넣어서 안 되고, 꿀하고 파하고는 같이 쓰는 게 아닙니다. 파라고 하는 건 양파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차가운 것, 끈적한 것, 비린내 나는 것, 소화가 잘 안 되는 것과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보약 먹을 적에 녹두하고 무는 먹지 마시고 비린내 나는 거, 기름기 있는 돼지고기 이런 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기름진 음식, 돼지고기 먹지 마라, 닭고기 먹지 마라, 특히 그러면 기름지거든요. 닭고기는 원래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맛은 있는데 성질이 찹니다. 차가운 거고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고기를 많이 안 먹어야 돼요. 풍을 부른다고 해서, 풍은 차가운 곳에서 오거든. 풍을 부르는 고기라고 해서 안 먹고 따뜻한 고기, 소고기라든지 쇠고기라든지 또는 염소고기라든지, 염소도 소고기가 들어있으니까 게라든지 이런 것은 따뜻합니다. 원래 개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나는 좀 이상해. 자기들은 예를 들어 유럽에서 그 프랑스 사람들은 고양이 먹으면서 우리 보고 개 먹는다고 흉보고, 어떤 나라는 막 벌레 같은 걸 먹으면서 우리 보고 개 먹는다고 흉보고. 그건 하나 문화입니다. 문화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문화가 아니라고 해서 나쁘고 배척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필요하면 군뱅이라도 먹는 거고, 군뱅이 먹는 사람 그런 거 먹는다고 말도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차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 유엔 식량 계획에서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군뱅이, 풍뎅이까지도. 장차 우리가 인류가 많아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어야지. 개 아니라 뭐라도 다 먹어야지. 다 고기인데. 군뱅이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튀겨서 먹잖아요. 메뚜기 굉장히 비쌉니다. 메뚜기는 먹는데 또 다른 건 안 먹어. 군뱅이, 어떤 사람은 군뱅이도 잘 먹는 사람이 있어. 그 식성이나 어떻게 보면 그런 풍습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지, 나쁘다 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와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또 우리는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힘드니까 그냥 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 욕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야, 우리 개고기도 왜 먹냐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리고 실제로는 허약한 사람 있죠. 수술하고 나서 허약했을 때 한국 가서 의사가 뭐라고 하냐 아세요? 대한말로 최고예요. 걔는 사람과 가장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몸 회복이 가장 빨라요. 그 다음 좋은 것이 염소, 흑염소. 쇠고기는 찌기고 별 맛은 없습니다. 맛은 돼지고기가 더 있어요. 고소한 맛은. 그리고 우리 삼겹살 먹고 오는 게 그거잖아요. 맛은 진짜 있고, 근데 이건 차가운 입가기 때문에, 차갑기 때문에 풍을 부른다고 해서 조금 먹는 거지, 돼지고기, 닭고기는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많이 먹죠. 요새, 닭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닭 엄청 먹는데, 요리를 어떻게 하냐면, 닭이 차가우니까, 어떻게 해요? 불닭을 만들어. 고춧가루 좀 발라가지고 막, 그러면 그게 서로 상쇄되는 거야. 차가운 것이 뜨거운 그 고추하고 막 섞이니까 따뜻하게 돼버려요. 그게 먹으면 상관없어요. 괜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닭을 좋아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그게 운명모에 맞는 거예요, 그게. 돼지고기도 빨갛게 해서 고추하고 막 넣어서 맵게 볶아서 그렇게 먹으면 괜찮아요, 또. 상관없어. 임신 중에, 건강식품과 함께 먹지 않아야 할 거 얘기했죠? 임신 중에 먹지 않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임신 중이면 이 뱃속에 태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 그러면 12주 아닙니까? 한 12주 정도면 그만해져요. 크기가. 그때부터 막 크기 시작하는데, 자, 뱃속에 이만한 게 있습니다. 근데 산모가 술을 한 잔 마셨어. 나는 소주 한 잔이지만, 그것이 피로 돌아서 얘한테 가면, 손가락마니한테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나는 기분 좋은데, 얘는 죽느냐 사느냐야. 그래서 감기약도 안 먹는 것입니다. 산모는. 감기 들어서 감기약 먹으면 나는 괜찮지만 그 감기약 독한 성분이 얘한테 가거든요. 못 견뎌요. 잘못하면 기형아가 될 수도 있어. 어떤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작용해서 만들어진 세포, 예를 들어 최초의 입술을 만드는 세포가 하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세포, 입술 만드는 근원인 세포들이 그 하나가 죽어버리면 그거 안 만들어지죠, 그게. 그래서 태아 이제 임신했을 때는 본인도 조심해야 되고 남편도 조심해야 되고 그건 안 먹도록. 그래서 우리 그 태교라고 하는데 음식도 조심하고 생각조차도 나쁜 생각을 안 해요. 상갓집도 안 갑니다. 좋은 음악만 듣고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태아가 먹는 것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요게 뱃속에 있을 때 밖을 훤히 다 보고 소리도 다 듣습니다. 그건 내 소리가 아니라 우리 최면학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2005년도에 우리가 막 그렇게 주장하니까 연세대학교에서인가 태아가 오감으로 감각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아가 오감으로 느낀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낳는 순간 그 능력이 없어져서 그렇지 뱃속에 있을 때 밖이 다 보이고 소리도 다 들려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는 부부간에도 아주 좀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만지면서 너 사랑해. 그 다음에 좋은 음악도 같이 듣고 얘도 같이 들으니까 그 다음에 막 붓기 쌓아놓으면 얘 촬영하면요 이렇게 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낳는 순간 그것이 없어지는데 어쨌든 다 보이고 그렇습니다.
다 보고 내 아들이 나를 지금 다 보고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못 하지. 예를 들어서는. 그래서 예절 바르게 해야 되고, 그 어떤 걸 할 때도 이렇게 또 얘기를 다 알아듣습니다. 얘기를 이런 세포도 내 말을 알아듣는데 얘기가 왜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사랑한다고 하고 야 너 미안해 뭐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잘못했을 때는 밤을 질렀어 본의 아니게 야 너 놀랬지? 와이프한테 잘해주면 애기한테 잘하는 것이 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은 다 앞으로 그게 걔가 영향받아서 나쁘게 돼서 나오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고칠 수가 없어. 성질도 달라져요. 근데 그때 10달 동안만 잘해서 하면 좋은 애가 돼서 나오니까. 네. 아니면 임신 중에 파두, 견우자, 독성물질입니다. 독이 있는 거예요. 파두도 독이 있고 견우자도 독이 있고 반묘, 옛날 연습곡 보면 그 임금들한테 뭐 반묘 줘서 썩 죽게 했다고 하면 뭐 그런 연습곡 나오죠. 그 반묘입니다. 반묘는 뭐 예를 들어서 은수저 넣어도 색깔이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데 자라 서서히 독에 중독돼요. 상묘, 사양도 굉장히 이게 사양은 보약에도 들어가는 거지만 강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삼능, 압술, 수질은 이거는 뭐냐면 거머리를 수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도인, 홍화, 대왕, 지실, 보통 부자 우리가 보약에 쓰는 것들도 이게 너무 강해요. 건강육계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약을 안 먹어야 좋습니다. 그러니 안 먹다 보려면 감기 들어도 감기약을 안 먹고 그러다 보면 허약해지는데 그 대신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때 관리를 잘하면 나중에 애기에게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런 점에 있어서 자손이 내가 낳은 후세 자손이 좋은 게 좋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번 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에는 한 300종류에 걸쳐서 약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봐가면서 빠른 속도로 그냥 해나갈 거예요. 너무 전부 한 번에 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학기는 미국 남북미에서 나는 그런 또 약용식물 자신이 일을 해야 돼. 에너지 소모를 다 해야 돼. 그러고 나면 집에 가면 파김치가 돼서 한번 골았더니 일어나기 바쁘지 뭐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이거든요. 특히 방우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근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원래 그걸 위해서 낮에 일하는 건데 거꾸로 낮에 일했기 때문에 밤이 안 좋은 거야.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부자 얘기가 나와서 거기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독약이라 하더라도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약도 될 수 있어요. 이혼하는데 이혼 안 되는 그런 거 될 수 있어. 근데 용기 있게 와서 이게 상의하는 사람은 좋아. 뭐 누구한테가나 자기 비밀을 다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이 있는데도 그냥 혼자만 끙끙 앓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 딱 가서 한의원이나 어디 선생님 사실 제가 이럴 얘기가 있는데 내일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길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길은 어떤 문제든지 길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아무한테
아무한테나 막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적당한 그런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얘기해서 영주권 넘는데도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지만 되는 길이 다 있어요. 길을 찾으면 돼요. 세상에 길이 없는 방법은 없어요. 길이 없는 건 없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도 반드시 길이 있어요. 옆으로 가는 길이 있어. 이게 위법이냐 뭐냐에 그거에 관계없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일 뿐이지 어차피 가는 길은 있어. 그 길을 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길을 모르면 또 못 가. 아무리 그렇게라도 가고 싶어도 모르면 못 가. 길은 있다. 길은 있으니까 그러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그 길을 알아봐야죠. 그래서 병은 자랑을 하고 했습니다. 나는 요새 이거 아픈데 어떻게 하면 돼? 뭐 아무나 붙잡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 얘기할 만한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가 아는데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감추고 있으면 누가 얘기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맨 밑에 45페이지 맨 밑에 한문으로 한자 열지 열자 한지. 그러니까 차가운 사람은 농자자는 차가운 것은 열로 다스리고 열은 한으로 다스린다 그 소리입니다. 한문으로 보면은 아주 짧은 글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또 한글로 풀어서 오면 그게 한 페이지 될 수도 있고 몇 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짧은 글이 좋긴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또 달리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미라는 것은 5가지 맛입니다. 우리가 아는 맵고 달고 시고 쓰고 짤고 그거 말고 떫은 맛도 있고 그런데 그건 진정한 맛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맵고 달고 시고 쓰고 짜고 고추같이 매웠고 또 설탕같이 달고 뭐 이렇게 그 맛 매운 맛과 단맛에 따라서 아까 얘기해 열이 있냐 없냐 또 위로 들어가냐 신장으로 들어가냐 이게 다 성질이 달라요. 예를 들어 매운 것은 열이 있습니다. 또 매운 것은 되게 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들렸을 때 콩나물 국에다가 고춧가루 한 수저 딱 타가지고 먹죠. 그러면 막 열이 확 나요. 땀이 나면서 몸속에 들었던 차가운 기가 나와버리고 그 다음 몸이 따뜻해지니까 오지간한 감기, 초기 감기는 나서버리는 거예요. 단 것은 주로 위로 들어갑니다. 신 거, 이렇게 쓴 거 이러듯이 그 작용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 밑에 뭐 담담한 맛도 있고 떫은 맛도 있고 그런데 또 실제로는 마수 종류는 더 많지만 그러나 중간 맛이 된다고 해서 어쨌든 크게 나눠서는 5맛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고 달고 이런 것은 양이고 쓰고 짜고 신 것은 음이고 맵고 달고 하는 것은 양이고 아까 시라는 말이었는데 맵고 달고 하는 건 양이고 열이 나는 건 양이고 열이 안 나고 차가운 건 음입니다. 그래서 양과 음으로 이렇게 매운맛, 단맛, 신맛 그게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운맛은 밖으로 뿜어내고 기혈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마황, 박화 이런 것은 감기 약 치료약으로 써요. 그게 그래. 그 다음에 고추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단맛 아까 감초 같은 거 숙주와 감초, 인삼 이런 건
맛이 달아요. 그것은 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성질을 잘 좋아하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맛, 수렴한다고 하는데 산수유, 오미자 이런 설사한다든가 그런 것을 멈추게 합니다. 떫은 맛도 있죠. 쓴맛, 대왕, 쓴 것은 대왕은 변비에 많이 써요. 행인은 기침을 멈추게 하고 치자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짠맛을 내는 그 약도 있어요. 한약 말하자면 건강식품 망초라든지 와릉자 같은 것은 짠맛을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것이 그때그때 틀려요. 이렇게 해서 맛도 알아야 되고 47페이지에 보면 승강 부침이 있습니다. 승강 부침이라는 것은 승은 올라가는 거고 강은 내려오는 거고 부는 뜨는 거고 침은 가라앉는 겁니다. 예, 승하고 부는 비슷하죠? 위로 오르고 오는 거니까 강하고 침은 가라앉는 거고 그래서 침강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가라앉는 것을 침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성질에 따라서 승부약을 써야 되느냐 침강의 약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성질에 따라 다 틀립니다. 47페이지 밑에서 두째 번 그 단락을 보면 예를 들어 술에서 볶으면 성질이 달라져요. 올라가게 되고 생강즙으로 볶으면 성질이 흩어지게 되고 식초에 볶으면 모아지게 되고 소금물에 볶으면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어떤 물질과 이게 섞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건강식품이라도 술하고 잘 맞는 게 있고 또 물하고 잘 맞는 게 있고 그래서 생강즙과 섞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성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승강 부침의 성질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기경은 우리 몸에 6장 6부가 있습니다. 그 각 부로 들어가는 경로를 귀경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폐를 폐경이라고 하고 간을 간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간으로 들어가는 길을 간경이라고 해요. 그 길이 따로 있습니다. 폐로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침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경이라는데 그 귀경 그 경락으로 들어가는 약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요. 어떤 건 아까 얘기했듯이 폐로 들어가고 어떤 건 위로 들어가고 어떤 건 심장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심장이 허해서 에너지가 없어서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기가 허하고 또 힘이 없어서 보약을 먹는다 하면 이게 보신약이 대개는 심장이 허해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신을 보해주는 약이 주로 보약 그러면 여러 가지 있지만 보신약 그러면 신장을 보해주는 약이고 보기약 또 보양약 보음약 많이 있지만 기가 없을 때는 허할 때는 보기약 양이 없을 때는 보양약 신장이 허약할 때는 보신약 보통은 이제 보신약이 이제 우리 보약이라서 많이 쓰이는데 이걸 먹으면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다리는데 그 약들이 전부 어디로 가냐면 그 효과를 끌고 심장으로 가요. 그걸 귀경이라고 해요. 그래 심장으로 들어가는 약인지 허파로 들어가는 약인지 기침약으로 짓는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은 먹으면 마왕이라든지 또는 갈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으면 그 성분이 폐로 가요.
그러니까 폐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약을 써야죠. 약을 질 적에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라 기침이다 그러면 뭐 폐로 가는 약을 해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약을 조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강식품이든지 물론 한 군데로만 들어가는 것이 있고 여러 군데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타겟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타겟에 따라서 이 약을 1, 2, 3, 4 이것을 조합해서 짓는 거예요. 몽땅 조합해 가서 한재로 지어서 이걸 끓여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그 건강식품 배울 적에는, 한약을 배울 적에는 그 약이 다음 학기에 이제 그걸 배울 텐데, 이 약은 폐로 가는 약이다. 아니면 심장으로 가는 약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약성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하나를 배우고, 나중에는 그 하나하나를 조합해서 어떻게 약을 짓느냐 하는 것도 배우는 학기가 있습니다. 맨 나중 학기에는 그걸 배웁니다. 그래야만이 이걸 이해하게 되죠. 중간 아래 보면 예를 들어서 길경이라는 게 있네요. 길경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는 도라지인데 한말로는 길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길경 그러면 중국, 일본, 한국 다 쓰니까 우리는 그냥 같이 길경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말 도라지. 행인, 이것은 살구 씨앗을, 살구 씨 속에 들어있는, 살구 씨는 딱딱해요. 그 속에 깨고 나면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걸 행인이라고 합니다. 요것은 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침을 치료할 수 있고, 기침을 치료할 때는 길경, 행인, 마황, 아까 같은 또 갈근은 칡뿌리. 원래 우리말은 이렇게 우리 순수한 말이 있어요. 칡뿌리, 칡. 그것을 또 한문적으로, 그 한문이 먼저 생겼으니까 표현할 때는 그걸 갈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말을 우리는 섞어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문말하고 우리 순수한 한글말하고 같이 섞어 쓰는데, 어쨌든 우리말은 소리 그리면서 뜻 그리니까 동시에 우리말은 발음기호가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발음기호가 필요 없는 말이 두 나라 말이 있는데 스페인어와 한국어입니다. 나머지는 발음기호가 다 있어야 돼요. 웃기는 다른 나라, 일본이나 중국, 월남, 캄보디아 다 웃기는 나라들입니다. 원래 말은 있어요. 그 사람들 말이 있는데 글이 없어.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소리가 없으니까 월남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 식민을 받으면서 프랑스 알파벳으로 씁니다. 말은 월남 말인데 쓰기는 프랑스 알파벳을 써. 중국은 더 웃깁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우리 역사를 다 가져간다 그러고 있는데, 천만에 앞으로 100년만 지나게 되면 우리는 서북공정, 우리라고 서북공정 못하겠어요?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면 우리는 서북공정인데, 우리는 서북공정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은 한문을 쓰니까 참 이게 한문 읽기가 너무나 글자가 많잖아.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하려고 간자를 만들었고, 간자조차도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간자로 만들었어요. 간자는 간단하게. 이건 글자도 아닙니다. 원래 약자는 풀에 있는 여러 가지의 100가지의 그것이 풀이나 나무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약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이렇게 쓴다고. 예, 복잡이니까 간단하게 쓰자고 만든 것이 지금부터 한 3, 40년 됐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본 글자를 몰라요. 이건 약자예요. 이건 글자도 아니야. 요것만 쓸 줄 아니까 요것만 알고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고문서는 전부 뭘로 써 있어요? 이걸로 써 있거든. 자기들이 역사를 못 읽어. 학자들 빼고는 읽을 사람이 없어. 못 읽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문 배운 사람은 다 읽어. 우리는 이걸 쓰거든. 그래서 중국에서 자기 고전을 연구하려고 하면 한국에 와서 배워간답니다. 한국 한학자한테 배워가야 돼. 자기 글을. 그 다음에 그것도 웃기지만 무엇이 웃기냐면 요새 컴퓨터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판을 찍어야 하잖아. 한번 찍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글은 소리 그리니까 나 그러면 니은 아만 찍으면 되는 거야. 근데 찍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 하늘천 어떻게 찍어 이걸? 못 찍으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다름기로 찍어야 돼. 예를 들어서 알파벳이나 한글이냐 이걸로 찍어야 되는데 원래 한문은 우리 한글 같은 우리가 말을 사용했으니까 여기에서 언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말로 표현해야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은 옛날 지금은 우리는 천이라고 있지만 옛날에는 천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늘 천 뜻은 하늘이라는 말이고 우리말로는 하늘이라는 뜻이지만 요건 뜻글자니까 하늘 천 읽는데 요것이 점점 중국 쪽으로 가서는 tn 그렇게 됐어요. 원래 한문은 한 글자에 발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문 한자에 발음 두 개 오는 글자가 없어. 한자씩만 하지. 근데 중국에서는 두 개 아니면 세 개로 합니다. 이게 바뀌어져서 그래. 원래 tn이 tn이고 tn이 천이고 중국말이 그래서 중국말 자체가 우리 옛날 고어가 변해서 된 거예요. 크게 보면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면. 근데 좋아. tn 그러면 tn이라고 해야 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tn이라고 쳐야 되는데 tn이라고 치면 하늘천도 나오고 뭐 내천도 나오고 많이 나와. 나오면 그 중에서 하나 탁 쳐서 천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근데 문제는 tn이라고 할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에 이걸 한글로 할까 영어로 할까 발음표로 할까 고민하다가 한글로 하자니 지들 속국이고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면 지들 대국이고 하는데 그 말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영어로 했어요. 그래서 tn 여기 쓴다고 tn을 쳐요. 그러면 이것이 나타나. 이런 것이 쭉 그 중에 하나를 탁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초등학교 때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 즉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니고 알파벳을 배워요. 웃기잖아. 알파벳도 영어도 아니야. 발음기호를 배워. 이건 T고 이건 TN 뭐 이렇게 해서 뭐 상성이 있고 이런 걸 배운다고요.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는 이것만 배워. 자기들 글씨도 몰라. 우리는 그냥 나오면 그냥 배울 것 없어. 이게 나니까. 사실은 한글로 해야 한문이 정확히 표기 되는데 요걸로 했기 때문에 엉망이 됐어요. 이게 이제 고치기도 힘들어. 그 사람들. 뭐 자판 속도도 느린 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원래 한글로 했어야 되는데 한글로 했다 보면 만일에 중국 사람들이 이걸 한글을 사용해서 한글을 자모를 사용해서 했다고 하면 중국, 한국 요게 언어가 통일됐을지도 몰라요. 지금 저예요. 저희들은 막 이걸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이걸 중국어 배운다고
초등학교 이것부터 가르치고 있어. 영어도 아니고 발음기를.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글을 선택해야 되고 또 4만자, 6만자들은 많은 글자를 약자로 이렇게 좀 써서 많이 아는 사람도 약자밖에 몰라. 보통 무식한 사람들은 이건 영어도 아니요. 발음 기호로밖에는 몰라. 쓰라고 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요걸 알아. 원글자는 몰라.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중국어 옛날 역사는 우리 겁니다. 우리는 한문을 배워야 돼요. 잊지 말고. 그럼 저절로 역사는 우리 거예요. 저희들이 조작할 수도 없어. 모르는데 어떻게 조작합니까?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바빠서 오후에 전화할게요. 그럼 오늘 안 돼. 난 지금 나가려고. 아니, 지금 내가 어디서 수업 중이라 지금 한. 미안해요. 네. 알았어요. 예. 네. 오늘은 그러나 지금 한문말이라는 것은 또 중요하니까 주로 책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거 읽기도 힘들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책에 여러분 교과서에 될 수 있으면 가로 속에 이렇게 넣는데 이런 글 자체도 공문서에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요런 정도는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웃음소리를 얘기했지만 서북공정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글자 자체도 학자들은 중국 글자라 그러는데 원래 우리 민족이 만드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동이족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 한문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글자가 소리글하고 뜻글하고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요새 몽고하고 통일하자 그런 소리가 많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몽고에서 쓰는 말, 이게 몽고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종족으로는 같습니다. 몽고에서 쓰는 말이 우리의 옛날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우측통행, 그러죠? 우측이란 말은 한문 글자로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라고 씁니까? 오른쪽, 그러죠? 오른쪽을 옛날에는 바른 쪽 그랬습니다. 보통 오른쪽 쓰는 걸 바르고 왼쪽 쓰는 걸 나쁘다고 그래서 바른 쪽 그랬는데 몽고에서는 우측 오른쪽을 바른 그럽니다. 우리도 바른 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같은 게 많아. 그러니까 옛날 고어로 찾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중국 말도 이해할 수 있고 다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는 우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쪽에서 변천해서 우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말을 좀 덜 사용하고 순우리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같아질 수가 있어요. 오른쪽 그러든가 아니면 바른쪽 그러면 뭔가 같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바른 그러거든. 우리는 바른 것이 옳다. 그래서 오른쪽 그런 것이지 말이 왼쪽은 나쁜 것이고 그래서 좌익 우익 하든 좌익은 나쁜 쪽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옳고 그르고 그랬다고요. 이걸. 그래서 오른쪽 왼쪽 그랬는데 원래 오른쪽이 아니라 바른 쪽입니다. 옳다는 말이나 바르다는 말이나 같은 것이거든요. 바르다. 그래서 찾아 올라가면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속에 쏙 빠져 있어요. 같은 거다. 말이 같고 그 다음에 모양도 같고 몽고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섞어놓으면요 아무도 구별 못합니다.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그래서 비행기 타면 예를 들어서 몽골행 비행기를 타면
몽고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니까 두 가지 언어를 다 줘요. 체크할 때 하는 거예요. 다 준비해요. 그 전에 우리 청나라 거란족도 사실은 우리와 같은 종족입니다. 동북 삼성이 뭐 우리가 살던 땅이라 하는 것도 그런 소리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몽골하고 얘기가 나오냐면 몽골은 한 300만 된답니다. 땅은 엄청 넓은데 300만 밖에 안 돼서 관리할 수가 없어. 너무 관리를 못하니까 소련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소련 알파벳을 쓰고 있어요. 몽고 사람. 원래 몽고 글자가 있었는데 그걸 안 쓰고 소련 알파벳을 쓰고 있답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소련 알파벳을 쓰면 제대로 다 표현을 못해. 그런데 우리 한국말을 쓰면 표현을 다 해. 그래서 이제 그러자는 얘기도 있고 300만이 되고 그러니까 개발도 못하고 쉽지 않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서 나무도 많이 심고 그러는데 만약에 어떤 미국처럼 이렇게 같이 연합국으로 이렇게 통일을 한다면 한국의 자본, 기술 뭐 이런 게 들어가서 몽골을 부흥시키는데 뭐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계산하는데 87조만 있으면 된답니다. 87조는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한국으로서는. 근데 몽골로서는 굉장히 돈이에요. 300만이 살 수 있는 집 200만 원 짓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 지어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건설업체나 몽골 건설업체나 다 일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뭐 해서 잘 만들어 놓는데 한 100조 정도 들면 다 된대요. 근데 몽골에는 자원이 또 엄청나거든. 그 자원을 개발해서 그걸 우리가 사고 내국인으로 거래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저 캘리포니아 뭐 저쪽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정도로 되면 좋지 않을까. 몽골도 좋고 서로 좋으니까 몽골은 개발을 그렇게 개발해 줄 나라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국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은 거기 자원을 쓰고 뭐 그러니까 또 영토도 되고 서로 윈윈하는 점에서 통일한다는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되고 그런 얘기들을 민간 차원에서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회가 되면 순간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면 규경에서 얘기인데 49페이지 내미에 보면 자, 그 경에 귀속하는 약물을 구별해서 응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황금, 건강, 백합, 정력자 이것은 약 이름입니다. 나중에 이제 건강은 사실은 말린 생강 말린 걸 건강이라고 합니다. 마른 생강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모든 이 책에는 다 건강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건강이라고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말은 건강이니까 그 글자 그대로면 말을 건자 생강 강자니까 생강 말린 거구나. 우리는 보면 딱 아는 거예요. 황금이라는 식물이 있고 백합, 정력자. 백합은 백합화가 아니라 그 조개 백합. 이것은 폐병의 기침을 치료하지만 폐경에 속하여 응용할 때는 서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은 같은 폐병을 치료하면서도 폐열을 다스리고 폐에서 열이 나는 걸 다스려요. 황금은 시원하게. 건강은 오히려 폐가 차가운 걸 따뜻하게 해요. 그러니까 폐병이라고 하더라도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폐에서 열이 납니다. 그때는 건강보다는 황금을 써야 돼요. 같은 폐로 들어간 약이라고. 근데 감기 들렸어요. 차죠. 기침으로는 참 그 가래가 나오고 찹니다. 그때는 건강을 써야 돼요. 황금을 쓰면 안 돼요. 함증에는 따뜻한 약, 열증에는 차가운 약.
백합은 폐의 기운이 토할 때를 보하는 약으로 써요. 정력자는 폐가 너무나 실할 때 이걸 좀 약하게 해줘야 돼요. 너무나 힘이 강해도 병이 되니까. 이와 같이 정력자도 폐의 약이고 백합도 폐의 약인데, 그러나 폐가 허할 때는 백합을 쓰고 폐가 너무나 실할 때는 정력자를 쓰고, 이렇게 그 안에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와 같이 따라서 장구, 경락에 귀속하는 약물들도 여러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예를 들면 그거 봅니다. 여기 폐병에 비혈을 겸했을 때, 자, 두 가지 병을 다 겸했을 때 폐병만 있으면 폐약만 쓰면 되는데 위도 허했어. 근데 소화도 안 돼. 폐도 나빠. 그랬을 때는 보비하는 약물을 사용하면 폐장에도 영양을 공급하고 폐병도 좋아져요. 네. 비를 좋아지게 하는 약물은 폐도 좋아지게 하는 약물이 있거든요. 같이. 그 약을 쓰면 폐도 좋아지고 비도 좋아지는 거야.